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일요일인데요. 벌써 4월 주식시장도 절반이 지나가는 또 상황이죠. 지난번에 지난 주말에 특징적인 주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에너지가 그 다음에 원자재가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국제 곡물가의 상승과 국제 사료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량 또 보리 이런 쪽에 절대적인 비중, 약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의 곡창지대로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국제 곡물가도 1년 전하고 대비해서는 약 45% 정도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보면 한일 사료가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 사료가 또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종가 물론 18% 정도에 끝났는데요. 우리가 과연 사료값을 주도하는 이 업체들이 현대사료와 한일사료 이렇게만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로는 현대사료하고 한일사료 상승 이유가 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냐, 이 주제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료주들, 특히 현대사료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대주주의 변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소 과도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조심해야 될 국면에 또 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현대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사료, 또 사실 그 사료 시장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국내 전체 사료 시장의 3분의 1 정도는 농협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농협과 하림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선진, 이게 한 또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바이오라든가 이지그룹, 그 다음에 카길, 퓨리나 사료, 이런 쪽이 핵심으로 전체 시장의 약 한 65%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비록 지금은 한일사료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은 전체 2020년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사료 전체에 약 한 16위권에서 20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점, 2021년도 기준 매출액이 그 사업보고서 상에 나타난 그 비중으로 볼 때 매출액이 3,5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약 130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양호한 회사인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주가가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상승으로 보기에는 이 움직임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가가 18,000원대, 17,000원대 있다가 무려 상한가를 5-6번 치면서 대주주가 변경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12만원대 올라와 있는, 특히 현대사료에 관련된 그 매매를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도 이 현대사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말 뭐 아니면 도식으로 불안한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1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 12억. 영업이익에서 간신히 요 수익은 났는데 매출액이 1,100억인데도 불구하고 1%의 마진을 내기 어려운 회사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7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지금 대주주 변동에 따라서 투기적인 매매가 지금 상승에 대한 그런 요인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황을 했던 그런 내용하고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왜 지금이 일단은 매도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정통 주식 채널 영상인데요. 이게 제가 약 3주 전이죠. 3주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한 비상, 또 현대사료 초강세 이유와 매수시 유의사항에 대한 분석 해가지고 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요 영상 내용에 매출은 처음에 비교하면 100배 이상 콜라 날짜가 3월 21일 월요일이었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고 사료 비료주가 그때도 강한 그 흐름이었는데, 현대 사료 초강세 이유, 그때 검토해 볼 사항이 무엇인지, 요 내용들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요때 자료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사료 상한가 이유, 매수하기 전에 검토해 볼 사항 해가지고 대주주가 변동이 됐는데 기존에 이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요 내용을 카나리아 바이오 700억, 와일드 필드 조합이 200억, 하이라이드 컨소시엄에 100억씩 해서 437만 주가 넘어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는 장외시장에서 두올물산인데, 이 두올물산이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한 오레고보맙 개발 소식으로 장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500원짜리였던 것이 15만원, 20만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체도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론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죠. 잠깐 두올물산의 장외 거래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현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두올물산도 지난 그 주말 기점으로 해서는 주가가 많이 지금 하락되어 있는 편인데요. 지금 51,300원이거든요. 물론 이 이전의 거래량을 보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작년 8, 9월 달 그때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이제 장외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되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주가도 4월 15일 날 이런 때 보면 지금 연속해서 일주일 연속 주가가 하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월 말쯤에서 무려 15만 4천 원을 기록했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5만 1,3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지난번에 그 주가가 미리 이렇게 급등을 할 때 2월 달에 최고 한 10만원대에서 28만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이게 이제 그 발표했던 게 현대사료에 대한 그거를 발표했던 시점이 3월 19일이었지 않습니까? 3월 19일이면서 3월 21일 날 그 월요일 날 장이 열리면서 동시에 이 내용이 반영이 돼 갖고 상한가에 거래가 뭐 잔량이 1,000만 주, 2,000만 주 이상 쌓이면서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상한가를 치고 하루 거래 정지되고 또 2번 정도 거래되고, 문제는 요 두 번째 거래 정지됐다가 풀렸던 4월 1일 날 있죠. 장중에 고점에 물량이 무참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14만 8천 원 대비 50% 정도의 하락까지 나타났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보면 이게 8만 원에서 요 부근대에 저점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가
지난 4월 14일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전쟁이 일어난 게 2월 대략 한 2월 15일 정도 중순 정도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초반부터 곧바로 사료주들이 급등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 한일 사료의 차트하고요. 우리가 현대 사료의 차트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한일 사료라든가 국내 사료 이런 업종들이 현대 사료를 답습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좌측이 지금 한일 사료 패턴이고요. 물론 다른 사료 업체들도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 한일 사료가 이 직접적인 타겟가 돼서 움직이고 한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저가이니까 그런 흐름들이 똑같죠. 지금 이 현대사료가 급등했던 그런 패턴 기간에 한일사료도 동등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주가가 현대사료가 50%가 넘는 그런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그 한일사료도 그런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연속해서 대주주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현대사료가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니까 지금 그 한일사료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죠. 이게 이 차트 자체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곡물가의 영향이고 국제 곡물가가 반등하고 사료업계의 실적이 호전되고 이런 재료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 주가가 차트가 이렇게까지 급락하는 패턴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전쟁이 2월 이전에 여기 그 주가가 오히려 전쟁이 2월 중순 정도에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때만도 잠깐 반짝했다가는 곧바로 또 조정 패턴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펀더멘탈 상에 있어서 그렇게 그 사료업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다든가 또는 실적이 크게 나아진다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현대사료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고서 이게 50%가 넘는 이 조정을 4,700원에서 무려 2,700원, 800원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좀 이틀 연속 올라온 가격, 더군다나 한일 사료 같은 거는 이제 공매도도 안 되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공격적인 그 매수로 얼마든지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닙니까? 금요일 날만 해도 6,300만 주가 거래됐었고요. 이전에도 역시 6천만 주 정도가 맥시멈으로 거래량 고점을 많이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사료의 주가 흐름으로 볼 때 과거에 이제 물론 50% 넘게 조정을 보이고 또 올라왔지만은요. 주가의 기본 패턴상 충분히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이런 자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올물산이 대주주가 되고 뭐 카나리오 바이오라든가 이런 데가 인수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격적으로 이 주식에 참여를 해서 다시 또 상승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 날 이 주가가 상승하게 됐던 현대사료가 상승하게 됐던 그런 배경도 보면은요. 지금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서 현대사료에 보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수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그 대주주 특수관계인 김종웅 외 요분들이 그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여한 자녀들이 그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기타 법인들에게 주식을 넘기는
최대 주주였던 그 문현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약 72%의 지분을 1000억에 넘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분들이 이게 지금 보니까 그 현대사료의 주가가 좀 너무 급등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변경이 되니까 이 증여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증여를 취소하고 결국은 계약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핵심으로 보면 2022년 3월 21일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그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공시는 양도인은, 그러니까 양도인이 그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다가 이거를 다시 매도하는 그거에서 양도인은 다시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면서 기존의 대주주 김종웅으로 그대로 다시 변경이 되고, 양수인들 매매대금은 이 1000억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양수인은 변동이었고 양도인은 변경됐다는 이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공시를 한 건데, 이것이 시중에 관심을 끌면서 현대사료가 기존에 14만 8천원까지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이 50% 이상 조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또 물론 이제 그 최고 근처까지는 오진 않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50% 이상 평가손해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한다면 이번 경우에 다시 또 지난번과 동일한 매물이 출해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조심해서 접근하시라는 뜻에서 단순히 지금 현대사료라든가 뭐 사료업체들 전체적으로 많지만 유독해서 현대사료와 한일사료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 언제든지 이 현대사료의 주가가 그 하락으로 전환하게 되면 곧바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듯이요, 여러분들이 짧게 당일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현대사료와 한일사료 이런 것들, 사료업계가 전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인한 국제 곡물가의 반동으로 수혜를 보는 측면들도 있지만, 현대사료라고 하는 특수한 케이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거의 변동사항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시황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말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